이어도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격추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요청했다. 영해를 수호한 일은 매우 잘한 일이지만 일이 너무 커진 것이 문제이다. 일본 자위대원이 죽었고 기체는 남해에 수장되어 있다.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정신이 아득했다 목이 탄다. 긴급 대국민 담화가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초계기의 대한민국 영해 침공과 이에 대한 정당한 영해 방위권을 주장하였다. 이에 혹시 모를 일본의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7전단 66함대를 편성, 제주도 남쪽으로 전진 배치하며 태풍컨니로 방위 수준을 준전시 상황으로 상승시킨다고 발표하였다. 66함대는 천지함급 기동 군수지원함, 독도급 대형 수송함, 209급, 214급, 도선 안창 5급 잠수함, 해군 해상 초계기, 각 지역 함대 호위함 등 이 지원을 받는 이지스함 2척과 이순신함급 구축함, 대잠 헬기 6대 등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화력과 방어 시스템을 지닌 함대였다. 마지막으로 숨진 일본 초계기 대원들에 대한 위로와 초계기 이양 작업을 진행할 것을 발표하며 긴급 대국민 담화를 마치었다. 일본에서 정반대의 긴급 대국민 담화가 진행 중이었다. 스가 총리는 먼저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는 일반적인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이 지역 또한 대한민국의 영해가 아닌 제7광구 상공이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 야만적인 대한민국의 군사적 행동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책임이며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추락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숨진 대원들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는 일본에 대한 명백한 도발, 침략 행위이기에 자위권을 긴급 발휘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어도 일본 초계기 피격 사전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유수의 언론에 긴급 타진되었다. 모두 이를 긴급 뉴스로 전하며 앞으로의 각자의 전망을 내놓았다. 그리고 서울과 도쿄 등 양국의 중심 도시에서는 반한 시위가 등불처럼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각계 사회 인사와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하여 일본 타도를 외치며 일장기를 불태우고 스가 총리와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였다. 일본은 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반한 협한 시위가 되끊었다. 한국처럼 큰 규모나 격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숨진 자위대 대원 유가족을 중심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백악관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청주 비행장을 출발한 F-35 편대가 제주공항으로 착륙 허가를 송신하였다. 그리고 관제소의 지휘를 받아 제주공항에 무사히 착륙하였다. 편대를 이끌고 제주도에 착륙한 김대휘 중령은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조용하게 이제 전투기 조종대를 놓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일본에게 지고 싶지는 않았다. 66기동함대의 기함인 광개토구 축함에 타고 있는 함대장 이도준 대령은 오늘은 익숙한 제주도 이남바다가 다르게만 보였다. 무한 신장감과 함께 혹시 모를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과 함대의 출현에 모든 신경이 레이더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싸우고 싶었다. 일본 놈들을 모조리 수장시키고 싶었다. 포항에서 미리 기동하여 내려온 해병 1연대가 제주도에 입항하였다. 제주도 해안에 내리자 마자 대대장 박훈대위는 중대원들 모아 사진을 찍었다. 부산의 모처는 매우 부산하였다. 수십 대의 천무연대가 해변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지휘 막사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민간인 출입 통제까지 이루어졌다. 천무는 최신 다연장 미사일 발사 체계로서 80km의 사거리와 탄도미사일 시 250km까지 가능한 일본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미사일 체계이다. 그리고 함께 온 현무 3, 4 발사 차량들은 어디론가 미리 사라지고 있었다. 제1호 의대군을 항구에서 떠나보내는 야마스키 가스카 해장보는 가슴 한쪽이 시려웠다. 제1호 의대군은 해상자위대의 자위함대 소속으로 이즈모 헬기항모, 하타카제 무라사메, 이카즈키 이지스 구축함을 필두로 한 일본 영해 방위의 주력 부대이기 때문이다. 제1호 의대군을 만약이라도 잃는다면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의 30%를 잃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해군은 두렵지 않았다. 이들이 잘 맞고 공격하여 승리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국의 영해에서 싸우는 것과 타국의 영해에서 싸우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연안 미사일 전력은 매우 두려웠다. 야마스키 가스카 해장보가 할 수 있는 것은 떠나가는 동료 부하들을 위해 거수 경례를 하는 것뿐이었다. 도쿄의 정치인들이 다시 미어졌다.
대한민국 해군의 일본 해상자 위대 초계기 피격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시진핑 주석은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라인으로 전화를 걸어 일본과의 마찰에 있어 중국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우리만의 힘으로 가능하다며 단호히 얘기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북해 함대 중 가장 강력한 제1구축함지대에게 남해의 긴급 이동을 명령하였다. 잘하면 중국의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 중국의 최신 구축함으로 구성된 함대는 즉각 남하를 개시하였다. 스가 총리는 혹시 모를 대한민국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3에 대한 배치와 가동 기능 확인 및 훈련을 명령하였다. 패트리어트 3은 미국이 판매한 일본 최고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인근 영해에서의 공대공 국지전을 위해 전투기들에 대한 초기 임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자위권만을 가진 일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였다. 이러한 수동적 방어로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원점 타격이 필요하나 공대지, 지대지, 함대지의 공격 수단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신타이 카와마루 진퇴양난 스가 총리는 회의 후 집무실에서 암담한 현실의 한숨이 나왔다. 왜 전 아베 총리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였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때 집무실의 전화가 시끄럽게 울렸다. 짜증이 났지만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사를 건네었다.